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저기 세종에 있는 펜션에 찾아가게 됐어요. 펜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현장 상담을 의뢰를 해서 이제 오늘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광고하는 분하고 같이 가요. 펜션을 마케팅하는 분인데 같이 가서 또 조언도 좀 듣고 또 좋은 이야기 좀 많이 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는 나중에. 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조 실장님이라고 펜션 광고하시는 분이에요. 저하고도 오랫동안 이제 만난 분이고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소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막히네요. 여기 제가 출발한 곳에서 한 17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걸로 나와요. 오늘 화요일인데도 이렇게 막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유튜브 본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하면 되나요? 네. 네네. 다치셨다고 하시던데. 봉대 청대기. 그러니까 갈비가 이거 등어리 3개나 나가가지고. 그 척추뼈가 안 망가져서 그래도 다행이네. 불행 중 다행이네요. 도착해서 펜션 사장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옥 펜션은 부부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한옥 건축을 하는 전문가 분이었었어요. 제가 이날 다녀온 이 한옥 펜션의 본래 목적은 집이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을 펜션으로 전환하게 된 건데 원래 목적인 집으로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멋지더라고요. 앞에 주차를 하고 나면 커다란 대문이 있고 그 대문을 넘어서면 반듯하고 넓은 마당이 보이고 푸릇푸릇한 잔디가 깔린 마당 뒤로 커다란 집이 멋지게 서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옥집을 굉장히 좋아해요. 결혼 전에는 한옥집을 좀 더 현대적으로 짓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도 본래 목적은 집이었어요. 생활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살기에는 참 좋아 보여도 소비자를 위한 펜션의 목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펜션으로 전환하고 펜션에 어울리는 매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바꾸고 준비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 상담을 받게 된 거예요. 이날 펜션 사장님하고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연출하고 펜션의 매력을 끌어내야 할지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한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한옥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펜션을 좀 더 즐기기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먼저 한옥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한옥의 아름다움이 과연 뭘까요? 한옥의 멋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그 한옥의 아름다움과 멋을 깨지 않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을까요? 이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가. 일단 한옥의 멋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한옥은 주변의 자연 환경하고 조화를 이루는 건축 양식입니다. 자연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한 이미지를 띠고 있어요. 지붕의 곡선은 산의 능선을 닮았고 한옥을 이루고 있는 건축 소재는 목재, 흙, 돌, 한지 등으로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하고 함께 자연스럽게 변해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멋을 내요. 온돌 난방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한옥의 독특하고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고 창호지로 된 문은 채광하고 통풍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강하고 단단한 소재는 아니지만 미적으로도 아름답고 참 실용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돼요. 물론 이 외에도 한옥의 멋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저는 한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모두가 다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찌됐거나 정리하자면 한옥의 매력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의 조화로움 그리고 빈티지함이 바로 장점이죠. 그런데 요즘 펜션으로 떠나는 여행자들이 빈티지함과 고요함을 따라서 떠날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회사 생활에 지친 사람이 너무나도 쉬고 싶어서 혼자 배낭 하나 짊어매고 천천히 여행을 하듯이 다니다가 숙소에서 잠을 청한다면 고요하고 빈티지한 숙소를 정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적은 그냥 하룻밤 쉬기 위함이니까요. 그 여행자가 단순히 쉬기 위해서 50만 원짜리 풀빌라를 이용할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 펜션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객단가가 굉장히 높고 독채 형태가 많기 때문이에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펜션 현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 사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1박에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숙소에서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비용의 숙소를 찾아서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일을 하러 떠나죠.
요즘에는 펜션 사장님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펜션에서 머물기보다는 이동이 편리한 호텔에서 투숙하는 경우가 많고 1박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호텔에서 머물다가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은 사치를 부려도 허용이 되는 여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이나 제 아이의 생일, 부모님의 생신 또는 친구들과 10년 만에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라면 비싼 숙소를 기꺼이 낼 의향이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낭비가 허용이 되는 때에 고가의 객실료를 지불한 사람들 대부분은 온전히 고요한 휴식을 즐기려는 것보다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찾아서 온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파티를 하려고 온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펜션, 스테이, 풀빌라 등의 숙소의 개념이지만 실상은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가의 객실을 찾는 겁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고 술도 한잔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멋진 공간이 필요한 거지 아늑하고 뽀송한 침대 때문에 50만 원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침구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한옥 펜션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옥집 마당에 어울리지도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한옥이 갖고 있는 멋스러움을 깰 수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은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건물의 본래 목적은 집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기에 편해 보였었던 것들 중에서 한옥의 멋스러움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를테면은 한옥스러움을 저해하는 너무나도 현대적인 시설들이 있는데 한옥에 어울리지 않는 조명이나 가구, 채색이 많이 되어 있었던 그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파티 장소였는데 사실 건물 뒤편에 솥뚜껑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아궁이가 있고 주변에 테이블들을 좀 모아놨었어요. 대부분 그곳에서 바베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이미지는 그저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정말 억지로 구색을 갖춘 듯한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개선이 필요했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 이 공간, 즉 파티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투자를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 공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새롭게 재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수정해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옥으로 만들어진 펜션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컨설팅한 한옥 펜션만 해도 그 수가 꽤 많거든요. 이렇게 한옥 펜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방문했었던 고급 한옥 펜션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컨설팅이 아니라 그냥 우연치 않게 방문했었던 곳인데 굉장히 고급 한옥 펜션이었었어요. 객실 수도 많았고 식당이나 부대시설도 잘 갖춰진 곳이었는데 영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컨셉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 고급 한옥 펜션은 너무 고급화에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잘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한옥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멋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처럼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품은 당연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죠. 소비자가 땅속의 보석을 찾듯이 뒤져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걸 보여줘야죠. 소비자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판매자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그런 건 나중에 보여줘도 됩니다. 아쉽게도 그 펜션은 한옥의 전통적인 모습만을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의 숙소로 변형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참 아쉽죠. 아무튼 이날 다녀온 펜션은 잘 상담을 마무리하고 근처에서 차 한잔하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녹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컨설팅을 마치고 여기 근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오조 커피라는 데를 왔는데 되게 예쁘네요. 조 실장님 뭐 어떤 거 드실래요? 저는 아메리카노 먹을래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카페로 왔는데 이렇게 이쁜 캐비하우스가 있네요. 여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펜션에 놔도 좋을 것 같은데. 잘 지냈어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그냥 잠깐이요. 왔습니다. 여기 근처에 또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또 작업을 하시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펜션 창업하시는 분 홈페이지 의뢰한 게 있어서 같이 또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공주에서 세종 갔다가 공주를 갔다가 또 공주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한 160km 거리를 4시간 20분 동안 왔습니다. 아주 퇴근 시간에 딱 막혀가지고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몸이 조금 피곤한 상태이긴 한데 오늘 사실 미팅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카페 회원님 중에 이것저것 또 많이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 근처에 오셨다고 합니다. 부천시 만화박물관. 여기가 제가 주로 이제 미팅을 할 때 여기서 만나요. 예전에 제 사무실이 이제 서울 홍대 쪽이었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먼 길을 달려와서 서울에 들어간 다음에도 한참 이 트래픽 때문에 밀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쪽에서 자주 만납니다. 어떤 분인지 또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유튜브나 뭐 책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상대방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첫 만남은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 한 잔. 제가 살게요. 제가 주문하고 아유, 자리 잡으시죠. 이쪽으로. 여기 앉을까요? 뭐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